선사시대에서 삼국시대로.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한국 선사시대의 시기별 특징과 세계사적, 보편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고조선에서 삼국, 가야에 이르는 역사 흐름을 개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인 한백겸은 동국지리지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 동국은 중국의 동쪽에 있는 국가라는 뜻으로 바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지리에 관한 기록인 것이죠. 이 동국지리제는 우리 역사상의 삼한의 위치를 고정해 내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위치는 현재 우리 학계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유사합니다. 아울러 이 동국지리지에는 역사의 정통에 대한 주장들이 담겨 있는데요. 특정한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남북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한강 이북에 있었던 고조선과 고구려 중심으로 하는 정통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한강 이남 삼한과 백제, 신라, 가야를 위시한 어떤 정통이 따로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후에 유독궁의 발해고로 개성이 됩니다. 한국의 선사시대에 대해서는 세계적 보편성에 따라서 3시대법에 따른 시대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이어지는 시대 구분법인데요. 구석기 시대는 연천 전곡리 아슈리안형 주목도끼의 발견으로 한국 구석기 시대의 세계사적 보편성이 확인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신석기 시대에는 마제석기, 유문토기와 같은 도구와 토기가 출현하고,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와 무문토기 같은 유물이 나타나서 이것들을 중시해서 시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할 듯이 농경이 개시가 되었고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각종 청동기와 대형 무덤인 고인돌과 석관묘 등을 통해서 계급이 분화되고 권력이 등장했던 사회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숙한 청동기, 초기 철기 문화의 토대 위에서 국가가 탄생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전후 중국 여러 나라와 교류 또는 전쟁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요. 기원전 2세기 초 위만조선이 성립되고 이후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가 침입하여 전쟁 끝에 왕금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조선 멸망 이후에 초기에 여러 나라들이 성립했는데요.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이후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등이 성립되어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초기 국가들에서 최종적으로는 고구려가 부여, 옥저, 동해 등을 병합하게 되고요.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마한, 진안, 변한이라는 삼한에서 백제, 신라, 가야, 삼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4세기 후반 이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과 가야가 병존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교류하기도 하면서 이 땅의 고대 국가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고구려는 건국 이래 주변 여러 세력, 대표적으로 중국과 같은 여러 세력의 전쟁을 통해서 발전을 하였고요. 4세기 말에서 5세기 동북아시아 최대 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백제는 4세기에 고구려와 대등하게 싸울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475년 한성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천도하는 위기가 있었지만 백제 성왕 때 중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성장을 하여서 6세기 진흥왕 때 이후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결국 고구려 백제를 가야를 같이 병합하게 됩니다.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달리 하나의 왕국 형성에는 실패한 연맹체적 국가체였고요. 그 대표적인 연맹의 중심 세력이 바로 금강가야, 그리고 후기에는 대개가야가 대표적 세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6세기 중반 신라에 의한 대가야 멸망 이후 고구려 백제 삼국이 고대 국가로서 서로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삼국시대가 개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